죽음의 세계가 있고 삶의 세계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죽음의 세계, 이 죽음의 세계가 진짜 우리가 영생을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세계. 그 다음에 삶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되느냐? 미라를 만들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사후세계는 미라 만드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 누구였어요? 여기 넵티스? 이거 뭐였죠? 아비누스. 근데 요 사람이 죽음의 시신을 관장하는 거예요. 관장하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 가지고 미라를 만들게 돼요. 미라 만듭니다. 그런데 죽음의 세계에 갔어요. 죽음의 세계에 갔을 때 요게 죽음 이집트 사자에서가 딱 제시가 됩니다. 대체로 무덤에 들어가면은 그 중심적인 내용은 요 내용이요. 요 내용. 그래서 요 죽은 사람이 딱 가면은 여기에 14명의 신들한테 내가 죽어서 여기 왔으니 잘 봐주세요. 그리고 난 뒤에 요게 이제 요 아누비스, 요게 요 죽은 사람을 데리고 요게 이제 심장하고 깃털하고 무게 달아봐요. 무게 달아가지고 심장이 무거우면은 요 암무트라는 짐승이 잡아먹어버려. 예. 가벼우면은 요때 여기 이집트 사자에서의 기록이 딱 여기 이제 이집트 사자에서입니다. 이집트 사자에서인데 이집트 사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심장 보고 네가 절대 잘못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절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가벼워 가지고 그 다음에 요 호루스가 죽은 사람을 데리고 여기 누구라 했어요? 요상. 여기 오시리스요. 요 오시리스. 요거 누구라 했어요? 이시스. 요쪽은 넵티스. 자매간 요리로 데리고 와서 영생을 구한다. 그래서 원래 사자에서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집트 사자에서가 있고 또 하나는요 티베트 사자에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지금 두 번째 시간은 이게 이집트의 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이집트 안 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줄이고 개략적인 그 개요적인 걸 말씀드리면 티베트 사자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이 죽었어요. 죽으면은 스님이 죽은 사람이 기대고 얘기합니다. 자, 네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죽어도 영혼은 그 소리를 듣는데요. 죽었다고 너무 서러워하지 마라. 네만 죽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너는 죽으면 일주일 동안은 기가 막힌 호화로운 그런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 빛을 따라가면 너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7일이 지난 뒤에는 너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엄청난 귀신들이 너를 따라와서 칼로 난도질하고 햇바닥을 잡아채고 할 터인데, 너가 알아둬야 될 사실은 그것은 너가 이 세상에 살 때 나쁜 짓을 했던 그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환영에 불과하다. 그 환영이라는 사실만 안다면은 너는 윤회의 세계에 벗어나서 부처로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티베트 사자에서인데 이집트 사자에서보다는요 훨씬 더 심오해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 과거에 죽은 뒤의 세계를 얘기하면서 현재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전부 다 고통의 세계 아니요, 그죠? 그 고통의 세계,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 그죠? 이 고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까지 쌓은 업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실제의 세계가 아니고 연극과 같은 그런 세계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그것이 연극의 세계라고만 생각한다면은 너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세계로 될 것이다. 이게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요. 그래서 티베트 사자에서가요 이집트 사자에서보다는 훨씬 더 심오하고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이집트 사자에서요. 그 다음에 파라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파라오는 역사, 이집트의 역사입니다. 이집트의 역사였는데, 자, 이집트란 나라는 원래 나일강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요. 근데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지금부터 10,000년 전에는 이집트란 곳은, 이집트 수단 그쪽의 사막 지역은 비가 잘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낙원색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0년 정도쯤 돼서 이 지역이 점점 사막화되어 가기 시작해요. 사막화되어 가니까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몰리는가 하면 이집트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이집트 쪽으로 몰려들어서 이집트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를 개발하면서 드디어 이집트 문명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면서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지금부터 5,000년 전이었습니다. 5,000년 전에 이집트 문명이 탄생을 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도 중동에서 가장 농업이 많이 되는 데가 이집트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집트가 가장 부국이 될 요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걸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 어떻게 쓸 걸 결정하는데 그게 언제 결정되는가 하면요, 요때 고왕국 시대 때 결정이 됩니다. 고왕국 시대 때 결정되는데 이게 지금부터 4,600년 전에, 자, 이 돈 어떻게 쓸까? 그래서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썼어요? 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있어서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집트란 나라는 여기에 나오면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왕국이 만들어질 때마다 요 이집트가 쫙 갈라가지고 상 이집트하고 하 이집트하고 나눠져요. 고왕국에서도 말기가 되면 상과 하가 나눠집니다. 나눠졌다가 통일을 탁 해요. 통일 탁 하면 고왕국에서 뭘로 바뀌는가 하면요, 중왕국으로 바뀌어요. 중왕국으로 바뀌었다가 또 여기에 힉소스 쪽에 있어 지배를 당하면서 지배를 당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이때 다시 힉소스 쪽을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으니 그게 신왕국. 그래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시대가 구분이 돼요. 고왕국은 지금부터 4,600년 전, 그 다음에 중왕국은 지금부터 4,000년 전, 그 다음에 신왕국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문명입니다. 문명인데 4대 문명 아시죠? 그죠? 4대 문명인데 여기 보면 여기에 인류 문명 중에 가장 빠른 것은 언젠가 하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요. 지금부터 5,500년 전에 단군이 우리나라에 내려오기 훨씬 전에 이미 문명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사가 깊은 문명은 이집트 문명인데 지금부터 5,200년 전에 이집트 문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도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집트 문명을 보고자 해요. 근데 전번에 이건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제 문화하고 문명 문제였습니다. 그죠? 문화인데 문화는 여기 영어로 하면 컬처입니다. 컬처인데 컬처란 뜻은 농사 짓다란 뜻입니다. 아까 농사 짓다의 의미는 미랄의 신나 아까 보셨죠, 그죠? 미랄의 신나인데 미랄의 신나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예수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죠. 십자가에 매달렸다 부활을 한 거요. 그래서 컬처라 하는 것은 농사 짓다는 뜻이지만은 진정한 의미는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겠다. 그것이 문화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원래 정신문화 이렇게 돼요. 문명은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도시 사는 사람들은 되게 문명인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도시 사는 사람들은 물질 문명이죠, 그죠? 서울 사람들은 정신 문명이 좀 빈약해. 내가 같이 활동해 보니까. 그리고 물질 문명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이걸 물질 문명이라 그러고 정신 문화라 그럽니다. 대체로 문화 문명의 모델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런데 이제 토인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토인비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범위의 문명, 좁은 범위.
좁은 범위, 시간도 짧아요. 그런데 문명은 굉장히 큰 범위, 시간도 길어요. 예를 들면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 전체 문명이면서 시간적으로는 지금부터 5200년 전에 문명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문명이 계속 전개가 된다. 문명은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은 7000년 동안 계속 한 문명이 전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전개된가 볼까요? 처음에 이제 문명 중에 이건 한번 얘기했죠. 문명인이냐 미개인이냐 하는 것은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모든 걸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문명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미개인이라고 해요. 지금까지 오늘같이 태풍 부는 날에 안방에 발 닦고 안방에 편안히 누워서 TV 보는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그걸 미개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태풍 뚫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이걸 문명인이라 그럽니다. 그 미개인과 문명의 차이는 그러니까 편안한 걸 추구하면서 계속 편안한 생활을 하는 사람 미개인.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뭔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명인. 토인비는 이렇게 갈라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이집트 문명의 경우에는 언제 문명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지금부터 5000년 전에, 5000년 더 돼요. 원래 발생은 7000년 전에 문명이 발생해요. 7000년 전에 문명이 발생해서 5000년 전에 문명이 최전성기가 됩니다. 최전성기가 되고 그 다음에 30세기 이후 5000년 때부터 문명이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언제 쇠퇴하느냐? 피라미드를 만들 때부터 이집트 문명은 쇠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쇠퇴해서 지금까지도 현재 이집트는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토인비에 의하면은.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는 국민소득이 얼마 되는가 하면요, 우리나라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5000년 전에는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게 바로 이 문명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에 건조가 이루어지면서 나일강변으로 모입니다. 그 당시 나일강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이게 나일강이죠. 나일강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일강은 악어가 들끓었어요. 처음에 농사 짓기 전에 악어가 들끓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마가 나일강변에 들끓고 그 다음 뱀들이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접근을 못했는데, 근데 문제는 사막화가 돼가니까 사람 살 수 있는 방법은 나일강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요, 지금부터 10,000년 전부터 나일강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개발하기 시작해서 나일강을 드디어 개발 완료가 됐는데, 개발 완료됐는데, 여기에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있으면 멤피스를 중심으로 이걸 하 이집트라 그러고 이게 상 이집트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이집트를 개발한 사람들은 하라 그랬습니까? 상이라 그랬습니까? 상. 예. 시골에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황무지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통일한 사람들도 거의다가 잘 사는 이쪽 사람들이 아니요, 이쪽 사람들이 거의다가 통일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나일강이 옥토로 바뀌고 이렇게 배가 항상 다니고 그 다음에 이게 이 논밭으로 다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배가 다니고 그 다음에 이게 크루즈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은 아마 룩소르부터 아스완까지 여기까지만 여기에 크루즈 3일 동안 이제 크루즈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 시나이 반도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요 안 가고 어디 가는가 하면 여기 아스완 하이템 올라서 아브신벨이라는 데를 갑니다. 아브신벨을 보고 다시 카이로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걸 이렇게 가요. 이렇게 여기로
여기로 가면 이쪽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그래요. 그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영하 10개 보셨죠, 그죠? 영하 10개는 홍해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르단 가가지고 여기 이스라엘로 탁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는 위험해서 못 가고 이제 이렇게만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개발을 이제 했잖아요. 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에 딘가족하고 실크족은 이집트를 개발할 때 이 사람들은 피곤해, 개발하는 게. 그래서 도망을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이게 토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원래 사람들은 처음 어디서 살았는가 하면요, 여기 아프리카에서 처음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어느 따뜻한 봄날에 북쪽으로 놀러를 왔어요. 이 북쪽으로 이렇게 놀러를 왔는데 갑자기 가을을 지나서 겨울이 싹 시작됩니다. 겨울이 싹 시작되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한 부류는 다시 남쪽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가면 날씨가 항상 덥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이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미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렸고요. 또 한 파트는 도망을 가는데 잘못 도망가가지고 이 북쪽으로 가가지고 에스키모가 돼버렸어요. 에스키모가 되면은 너무 도전이 심합니다. 너무 자극이 도전이 심해요. 그럴 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문명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키모도 발생 못 시켜요. 그리고 요 중간 온대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도망 안 가고 거기에서 이겨냅니다. 이겨냈을 때 그때 문명을 발생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딘가족은 남쪽으로 도망가요. 빅토리아 호수 쪽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문명을 발생 못 시켜요. 문명은 발생이 안 되는